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마켓 캡은 0.0%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1.429조 달러 되었고,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와 거의 비슷해서 33,600불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업데이트 된 걸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변동성, 즉 3만 불에서 4만 2천 불 사이의 가운데인 36,214달러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만 불대를 테스트할 거다, 별로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또 이렇게 하락할 때는 3만 불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공포감이 또 몰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립토 비기너스, 이 코인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 올 초나 아니면 이제 상승해서 하락할 때 들어오신 분들에게 7가지의 조언을 스테다스가 올려주었는데,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DYOR, 이거는 자주 나오는 용어로 꼭 기억해 두시면 Do your own research. 어떠한 코인, 예를 들어서 XRP가 좋다 그러면 XRP가 왜 좋은지, XRP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트위터라든가 미디어에 보면은 항상 제일 마지막이나 제일 처음에 DYOR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스로 꼭 공부를 하고 투자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Buy Low, Sell High.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는 이윤창출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은 고점에서 사서 공포의 저점에서 파는 경향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이거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지 마시고, 공포가 몰려올 때 조금이라도 사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숙달 되실 수 있겠다. 홀드, HODL이라고도 하고 홀드, HOLD, 크립토커런시 코인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보유해야 된다. 그걸 바로 사서 왜 안 올라요? 그리고 이걸 내일 팔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샀으면은 자기 판단을 믿고 2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뭐 1년이라든가 이렇게 보유하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돈 포머죠. 도지코인이 좋다 그러면 다 도지코인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서 가능성 있는 코인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XDC라든가 아니면 뭐 텔코인이라든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내가 이 코인은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보유하지, 도지코인 좋다고 비싼 가격에 사서 저점에 파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 patient, 초조하지 말고 기다려라. 감정적으로 샀는데 이거 안 오르면 큰일 나는데, 다음 달에 비자 카드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00%, 뭐 200%, 400% 올 초에 상승했으면은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로 해 놓은 지점이 있으면은 100%의 과감히 팔거나 보유량의 30%, 70%는 꼭 이윤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on't spend more, 돈을 더 투자하지 마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400%가 올랐다고 또 돈을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번 수익이랑 원금까지 다 날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 만약에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실패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래서 7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데일리 하드에서 오늘 그레이스킬이 카르다노, 에이다를 라지 캡에 편입시켰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XRP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XRP가 딜리스팅 되면서 그레이스킬도 어쩔 수 없이 XRP를 빼고 오늘 카르다노, 에이다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캡 펀드에 에이다, 카르다노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카르다노 플랫폼이 8월 스마트 계약 출시할 것이 곧 예상되는데, 이로써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새로 추가된 에이다는 현재
세 번째로 구성하는 보유량이 많다고 하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67.47%, 이더리움 25.39%, 그리고 에이다가 4.26%로 구성되고 있고 펀드의 1% 이하가 되는 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체인링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펀드의 XRP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플 암호화폐 자산이 무등록 유가증권이라고 비난한 이후 올 초에 XRP를 디리스팅하고 빼버렸죠. 참 안타까운 길인데 또 그레이스케일은 이 밖에 솔라나, SOL과 폴리곤 매틱을 지금 추가로 편입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로빈후드랑 도지코인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로빈후드는 이 도지코인이 2021년 1분기 1, 2, 3개월 암호화폐 거래 기반 매출의 34%나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인데요. 그러면서 도지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접수된 기업 공개 IPO 등록 성명에서 올 상반기 총 매출 17%가 암호화폐 트랜잭션에서 발생하였다. 즉 우리가 사고 파는 거래할 때 수수료 17%가 로빈후드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것이죠. 2020년 마지막 3개월, 즉 10월, 11월, 12월 동안에는 4%에 불과했던 수치가 올 상반기에 17%가 되는데 도지콜의 거인이 급증했기 때문에 1분기 전체 매출 5억 2220만 달러의 6%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로빈후드는 규제 서류에서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 밈코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시장 변화, 즉 엄청난 변동성이 이게 비즈니스의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액의 변동성이지만 이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는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는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죠. 우리랑 같이 걱정을 한다. 하지만 그 걱정은 트랜잭션, 거래가 없어서 수입이 안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코인의 거래 수요가 감소하고 플랫폼에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대체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 스텔라 루멘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7월 1일 날 나온 건데 AM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TM이라고 하면 돈을 뽑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를 말하고 AMA는 유니스왑, 스시스왑과 같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유니스왑이나 이런 프로그램 오토메이티브 마켓 메이커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스텔라 루멘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일단은 이게 완료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해서 스텔라 루멘은 조금씩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일하고 있다. 일단 스텔라 루멘을 하기 전에 유니스왑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밸류 락드 업,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치된 자본이 5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수십억 이상 상당한 양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는데 유니스왑 같이 스텔라 루멘 자체적으로 AMM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제안이 공식적으로 구현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2021년 6월 25일 스텔라 프로토콜 18이라는 것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자산을 쉽게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그 해당 자산을 국경 간 및 통화 간 원활한 결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지요.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격에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 유동성은 네트워크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많은 에코시스템과 마찬가지로 SDF,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도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로드맵에 제시한 것을 보면 유동성 개선을 첫 번째로 뽑고 있으며 2021년 성장 계획에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산은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다양한 사용 사례와 행위자들이 스텔라로 서로 소통,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말하는 것은 AMM과 유동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드 연방준비제도의사의 펀드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는데, 이걸 얘기하게 된 거는 지난번 소송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리플의 변호사 알데로테가 어떻게 근본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었는데, 리플사는 미래가 이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 미래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걸 모든 걸 알고 소송에 임하는 뉘앙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30년 뒤에 크립토 커런시, 코인 시장, 가상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사실 내일 일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고 10년 뒤도 모르고 30년 뒤도 모르는데 어떻게 30년 뒤에 화폐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차근차근 연준 페드의 금리 정책으로 최소한 3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고, 과거 미국의 금리 정책, 기축국으로서 미국이 했던 화폐 시스템, 금리 정책으로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잠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95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자율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국민은행 이자율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꼭지점을 찍죠. 이게 1983년입니다. 근본위 제도를 포기한 이 시점, 이때가 이자율이 가장 높았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거의 0%에 가깝고 2015년에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제로입니다. 근데 앞으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율을 2% 이내로 묶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바닥을 기어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길게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이게 100년 주기인데 50년 주기가 끝나고 다시 50년 주기가 1983년부터 근본위 제도를 폐기한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리플사의 알데로터가 말하는 앞으로 근본위 제도란 것은 이 바닥을 찍고 화폐 시스템 종료를 마치고 나서 상승하는 이 근본위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금융 시스템 그리고 스탁 마켓,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유추를 할 수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코인 노마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